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에 만났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당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이 험하기는 한데 저희가 잘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또 중심으로 당이 또 혼일일체 하나가 돼서 올해는 더 이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좀 민주당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분위기 어땠습니까? 정윤기 의원님. 제가 파악에는 분위기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부산, 울산 국민 속으로 경총 프로젝트를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마산에 가서 우리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 지도부와 같이 듣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는데 사실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이 된 결과가 아주 흡사한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야당이고 그리고 많은 사실 저희는 수사보복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일수록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나간 정도 그리고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정도 이외에는 사실 큰 이야기는 또 없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찬까지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두 분 대화 중에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서 안 된다라는 우려의 말이 나왔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그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말이 문 전 대통령 입에서 나왔냐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왔냐라고 물으니까 같이 공감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라는 것은 통합과 협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통합과 협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 그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협치의 목소리는 거의 없이 사실 독단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대선에서도 0.74%를 저희가 지기는 했지만 0.74%라면은 그래도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투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일천을 묵살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총체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라는 강한 비판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 쪽 반응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집권하던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된지를 진솔하게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인식 체계가 궁금합니다.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할지 화내야 할지 헷갈리게 하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댄 사람이 아닌가.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연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경한 단어들이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됐다, 민주주의 파괴 연대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날 모임은 제가 보니까 2020년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곤란한 이재명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소위 민주당 전체가 지금 구해보려고 하는 건데 민주주의 후퇴라는 걸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인상기로 민주주의가 후퇴됐다 안 됐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협치가 됐다 안 됐다 이걸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인식이라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주의 다시 배워야 되는데 자 우선 제도적인 거 하나 볼까요? 드루킹 이 여론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뭐 재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울산시장 뭐 조작한 거잖아요. 그거 민주주의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언론중재법까지 논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뭐 말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였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게 과연 그럼 민주주의인가? 또 하나 볼까요? 검수완박. 아니 경찰, 검찰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만들어왔는데 꼭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뭐 저기 군대
뭐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다 흐트러뜨려 놓고 이제 와서 뭐 민주주의가 후퇴가 됐다? 저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민주주의가 뭔지 다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다시 배워야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자, 그럼 전용기 의원의 반박.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그 거수기 싸움으로만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얻은 권력으로, 그리고 그 권력만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후퇴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건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로 선발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저희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권력을 이용해서 거부권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간청 드리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적으로는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적법 절차예요. 내용보다 절차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의사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적법 절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 그 박정화 대변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거든요.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드루킹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드루킹 사건을 누가 했습니까? 최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 여부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유죄까지 받았으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 거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맨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률이 뭐냐면 그 검수한 바 관련된 법률이거든요. 그 검수한 바 관련된 내용 뭐 다 법조인들이 다 법률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 내용을 떠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법에서 그 규정되어 있던 예정되어 있던 모든 절차를 갖다 다 무시하고 뭐 그 의원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어거지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당 이름에 민주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민주주의 후퇴를 오게 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정권 연장을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할 때, 그랬을 때 이 내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러 가지 어떤 뭐 실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멈추게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온정주의예요. 지금 현재 감사원에 수많은 시민단체, 수많은 어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에 이끌리거나 혹은 이념지향인 종전선언에 매달려서 실제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중도층이 등을 돌려서 정권 연장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면에서 물론 저는 뭐 그야말로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여야 모두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다, 어떤 정권은 민주주의고 어떤 정권이 민주주의 아니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성찰로부터 다시 다 함께 가는 협치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